자, 오늘 32쪽입니다. 생물 다양성과 분류 해가지고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생물 다양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이 생물 다양성, 이름에서 딱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지역에 생물들이 다양하게 있니? 없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다양성에 대한 얘기예요. 32쪽 피세요. 자, 당연히 지역마다 생물 다양성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위도라든가 날씨에 따라서도 다양성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자, 보시면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 다양성 체크하자. 생태계 다양성, 종류의 다양성, 특징의 다양성. 오케이. 자, 생태계 다양성. 생태계가 뭔지 배웠었지? 어이? 생태계가 뭐였니? 생물이 살아가는 생물이 살아가는 세계. 그래요. 저 생물 뭐 생산자니 1차 소비자니 2차 소비자니 최종 소비자니 이런 거 배웠었죠? 네. 자, 그런 생물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공간을 가지고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가 강이냐 초원이냐 갯벌이냐 바다냐 뭐에 따라서 사는 동식물들이 다 달라지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생태계는 숲, 습지, 초원, 사막, 바다, 갯벌, 극지방 등 다양한 종류의 생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각 생태계 환경에 알맞은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작게는 너희들 집안에 있는 어항 있죠? 어항도 하나의 조그만 생태계에 해당되는 개념이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런 생태계 환경에 따라 가지고 다양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안에 요 안에 있는 생물 종류의 다양성. 자, 생물 종류, 하나의 생태계 안에 여러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뭐 오리, 백로, 영꽃, 무당벌레 등등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안에 어떤 생물들이 몇 종류나 있니를 얘기를 하는 게 이 생물 종류의 다양성이야.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무당벌레가 있는데, 무당벌레끼리, 즉 같은 종류의 생물끼리 생김새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거, 그 다른 정도가 얼마나 다양하게 있니? 라는 거. 우리도 같은 인간이지만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르죠. 그죠? 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같은 종이지만 형태가 다른 것들, 형태가 얼마나 다양하게 다르게 있니?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양성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오케이. 자, 그럼 다양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당연히 생태계가 다양하면은요, 거기 안에 살고 있는 생물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의 생태계에 살고 있는 생물 종류가 많고 생물이 고르게 분포할수록 다양성이 높아요. 자, 바로 옆에 보시게 되면은 가와 나의 생물 다양성을 얘기를 하는데, 가 지역은 나 지역보다 종류가 많죠. 자, 그런데 개체수는 거의 비슷해. 그죠? 개체수는 비슷한데 종류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 건 가야. 나는 다양한 종류가 있진 않죠. 몇 종류나 있어요? 두 종류밖에 없죠. 근데 여기는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네 종류, 다섯 종류 정도 있네요. 종류가 많다는 얘기는 다양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다양할수록, 자, 이 같은 종류라고 하면은요, 특징이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아요. 한 종류의 식물로 이루어진 데보다는요, 여러 종류가 있는 것들이 다양성이 높다, 뭐 이런 개념인데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변이라는 말 들어봤니? 네. 뭐야 변이가? 변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좀 다른 뜻이네. 다른 뜻. 변신 아니에요. 변이. 변이는요, 형태가 다름을 얘기를 하는 거야. 형태가 다름. 오케이? 자, 형태가 다름, 생김새, 크기, 색깔 이런 것들이 다른 걸 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같은 종류인데, 자, 여기 같은 종류인데 서로 다른 특징을 갖게 되는 거.
자, 그러니까 사람마다 피부색이 다르다. 이건 변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사람이랑 침팬지가 피부색이 다르네. 이건 변이이다 아니다? 아니다. 같은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변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같은 종류끼리 형태가 다름을 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바지락 껍데기 얘기 나와 있는데 옆에 보시면 뭐 바지락 칼국수 먹어볼 때요. 한번 바지락 껍데기 한번 유심히 보세요. 바지락 껍데기마다 모양이 똑같은 애는 없어. 다 형태가 달라. 이런 것들, 껍데기 무늬와 색깔들이 서로 다 다르다. 이런 게 변이라는 개념이에요. 얼룩말 같은 경우에도요, 줄무늬가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은요, 유심히 보시게 되면 같은 게 없어. 다 변이, 그러니까 형태가 다 달라. 이런 것들을 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환경과 생물 다양성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자, 여기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간다 라는 거 밑줄 한번 쳐줘. 생물은 빛, 온도, 물, 먹이 관계 등 환경에 적응해요. 자,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변이가 다양한 한 종류의 생물 무리가, 자, 여기 이제 잘 들어. 변이가 다양한 한 종류의 생물 무리가 오랜 시간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가면 변이 차이가 점점 커져서 서로 다른 종류의 생물 무리로 나뉘어질 수 있다. 말 어렵니? 변이가 다양했는데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른 환경에 적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변이 차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생물 무리로 나뉘어졌다라는 얘기야. 자, 여기 지금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갈라파고스 제도에 살고 있는 핀치새. 자, 갈라파고스 군도에 가게 되면은요, 섬마다 새들의 모양이 다 다르네. 섬마다 모양이 다 달라. 근데 얘네들의 원조인 새는 다 한 종류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자, 여러 종류 모양을 가진 핀치새라는 애들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게 그 섬마다의 먹이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달라졌는지 요거 바로 예시로 볼게요. 이거야. 부리 모양이 크기가 다양하게 있는 새들이 섬들로 날아갔어. 근데 이쪽 섬에는 단단한 씨앗이 많았고요, 이쪽 섬에는 선인장이 많았어요. 그러면 단단한 씨앗이 많은 섬에서는요, 부리가 크고 두꺼워 씨앗을 깰 수 있는 애들이 먹이 먹기에 유리하겠죠. 뾰족한 부리를 가진 애도 오고요, 두꺼운 부리를 가진 애도 왔어요.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같이 왔는데 그 중에서 두꺼운 부리를 가진 애들은 먹이를 잘 먹는 반면 뾰족한 부리를 가진 애는 여기서 먹이를 잘 먹어 못 먹어? 못 먹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굶어 죽겠죠. 그럼 여기서 자손을 좀 더 많이 낳을 수 있는 애는 어떤 애야? 단단한 부리를 가진 애들이 새끼를 많이 낳겠죠. 그럼 그 새끼는 단단한 부리를 가진 새끼가 나올 확률이 훨씬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 섬에는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핀치가 많이 살아서 자손을 남겨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쪽 섬으로 날아간 핀치새들 중에는 단단한 부리를 가진 애도 있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애도 있었어. 그런데 선인장 가시를 피해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건 뾰족한 부리를 가진 새네. 그러니까 단단한 부리를 가진 애는 그걸 먹기가 힘들어. 굶어 죽기 시작하고, 뾰족한 애는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손을 많이 낳았네. 그럼 이 섬에서는 뾰족한 부리를 가진 애들이 많이 살아남아서 뾰족한 부리가 잘 살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알겠니? 어떤 얘기인지? 자, 주의하세요. 단단한 씨앗이 많은 섬에서는 새들이 단단한 씨앗을 먹다 보니 부리가 점점 단단해졌어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 종류의 새들이 갔는데 그 중에서 단단한 부리를 가진 애가,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애가 살아남아서 그 섬에 정착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게 이제 변이의 중요성이야. 변이가 뭐라고요?
변이가 뭐라고? 같은 생물의 같은 종인데 형태가 다른 걸 얘기하는 거야. 자, 얘네들은 같은 종이었어. 그런데 형태가 다른 애들이 있어서 그 중에서 이성가서는 그 형태, 튼튼한 형태, 부리를 가진 애들이 가진 형태가 살아남았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네. 자, 이거는 북극여우, 사막여우. 왜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 유명하죠. 창조가 북극여 주변 환경에 달랐어요. 자, 북극여우하고 사막여우하고 차이는 결국에 뭐겠니? 주변 환경이 어떤 환경이야? 북극이랑 온도 차이. 춥고요. 북극은 춥고 사막은 그래요. 그 차이야. 자, 추운 지역에 사는 북극여우는요, 더운 지역에 사는 사막여우의 생김새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요, 온도의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사막여우는 덩치가 커요. 북극여우는 덩치가 커요. 그 대신에 귀가 짧아요. 근데 사막여우는 덩치가 작아요. 그 대신에 귀가 커요. 이 차이가 뭐냐면은 단위 면적당의 부피를 작게 만드는 게 오히려 덩치를 크게 만들 때야. 덩치가 커야지만이 표면에서 나가는 열을 그만큼 줄일 수가 있어요. 반대로 덩치를 작게 하면 표면에서 나가는 열을 더 많게 만들 수 있어. 거기다가 표면적을 열을 많이 내보내기 위해서 표면을 넓게 하기 위해서 귀가 커지는 거야. 근데 북극여우 같은 경우 귀가 작아. 표면을 적게 만들기 위해서, 열 나가는 걸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네? 뭐라고요? 변이가 일어나려면 그 종이 그 지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자, 변이는요. 아니요. 얘들아, 변이는 야, 너희들이 애를 낳았어. 근데 첫 번째 아이하고 두 번째 아이를 낳았어. 두 번째 아이하고 생김새가 똑같다 다르다? 그게 변이야. 또 애를 낳았어. 그랬더니 세 번째 아이도 1, 2번하고 다르죠. 그게 변이 개념이에요. 근데 1번 아이는 더운 데서 잘 살게끔 태어났어. 생김새가. 근데 2번 아이는 추운 데서 잘 살게끔 태어났어. 근데 세상이 갑자기 막 추워져. 그럼 1번 애는 어떻게 돼? 잘 죽겠죠. 근데 2번 애는 잘 살아남겠지. 그럼 그 2번 애가 또 애를 또 낳기 시작하겠네? 그럼 추운데 잘 사는 애가 또 태어나는 거야. 그런 식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변이 개념은요, 태어났는데 형태가 다른 애들이 있었는데 환경에 누가 적응하느냐, 그거 얘기하는 거야. 변이와 생물의 생존 이게 이거예요. 야, 여기 지금 주변 환경과 몸 색깔이 비슷한 생물은 그렇지 않은 생물보다 천적이 눈에 잘 띄지 않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흰토끼, 흑토끼가 있었을 때 흰토끼가 눈에 잘 띄니까 저놈 잘 잡아먹혀. 그런 얘기예요. 뭐 벌써 다 했네. 자, 34쪽으로 넘어갈까요? 34쪽의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빈칸도 다 넣어주시고요. 자, 얘들아, 빈칸에 생물 다양성, 종류, 3번에 변이죠. 4번도 변이에요. 야, 한 종류의 생물물에 다양한 변이가 있고, 그러니까 형태가 다름이 있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1번에 OX, OX죠. 자, 2번은 OX, OO죠. 오케이, 3번 잘 보세요. 나, 가, 라, 다예요. 나가라다. 틀렸니? 야, 모양과 크기가 다양한 핀치가 있었는데요. 자, 일부는 이런 섬에, 일부는 이런 섬에 살게 됐는데, 자,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크고 단단한 애에서는 이런 애가 살아남고, 선인장 나는 데서는
뾰족한 애가 살아남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런 종류의 핀치와 뾰족한 종류의 새로운 핀치가 형성됐다라는 그런 얘기야. 이렇게 해서 생물이 다양해진다라는 얘기예요. 2번에요. 변이라고 하는 건 같은 종일 때 얘기한다 그랬어요. 같은 종일 때. 근데 2번에 보면 사자와 호랑이는 같은 종이 아니에요. 같은 종류가 아니죠. 다른 종류죠. 그러니까 생김새가 다른 거는 변이가 아니에요. 변이는 같은 종류에서 생김새가 다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질문. 엄니. 자, 이번에는 생물의 분류다. 생물의 분류. 자, 생물을 분류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생물을 비슷한 종류의 무리로 나누는 걸 생물의 분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눠줄 거예요. 자, 분류하는 기준은 과학적으로 분류할 때 체크하자. 고유한 특징. 생물의 고유한 특징을 기준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생물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분류를 해야 돼요. 인간 편의에 따라서 분류하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몸의 생김새나 광합성을 하니 안 하니, 아니면 번식을 뭐 새끼를 낳아서 하니 알 낳아서 하니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고유한 특징이죠. 자, 그런데 야, 내가 이거 먹어봤더니 먹을 수 있어. 근데 저건 먹어봤더니 못 먹어. 식용이냐 식용이 아니냐. 그 다음 뭐 내가 봤더니 저놈은 물에 살아. 내가 봤더니 쟤는 육지에 살아. 뭐 육상생물이냐 수중생물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 요런 거는요 고유한 특징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봤을 때 보여지는 거 라든가, 그 다음에 사람의 편의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서 분류하는 거, 이런 건 안 돼. 지금 차이점 알겠니?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합성을 한다. 자, 식물은 광합성을 하고요, 동물은 광합성을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식물과 동물을 분류할 수 있어, 광합성 여부로는요. 근데 동물은 육지에 살고 식물은 물속에 살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안 돼요. 알겠죠? 사람 편의의 기준에 따라서 정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분류를 왜 하느냐. 자, 분류하는 목적이요, 멀고 가까운 관계. 자, 멀고 가까운 관계. 배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 써요. 유형관계라고 써요. 멀고 가까운 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멀고 가깝다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인간은 침팬지하고는 가깝고 사자하고는 멀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니? 형태가 비슷함을 얘기를 하는 거야. 종의 형태가 비슷함. 자, 그래서 쟤하고는 가까운 형태고 쟤하고는 먼 형태다. 이런 게 멀고 가깝다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새롭게 어떤 생물이 딱 발견이 됐어. 그러면은 그 생물의 특징을 가지고 얘를 어느 무리에다가 집어넣어서 기준을 삼아야 될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생물 종류 이렇게 할 때 다양성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야. 연구하고 다양성 이해하는데. 자, 그럼 분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고유한 특징을 관찰을 해요.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야 되고요, 기준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공통점을 지닌 생물끼리 무리를 지어서 분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가상생물 분류하기. 자, 둥근 모양이냐 각진 모양이냐를 분류했네요. 둥근 모양 이놈들이죠. 각진 모양 이놈들이고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입이 있다, 입이 없다. 더듬이 있다, 더듬이 없다. 이런 식으로 또 나눠서 형태를 가지고 분리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생물 분류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종인데요. 종 보세요. 별표 치세요.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 하여 체크. 번식이 가능한 자손. 이게 포인트야. 번식이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무리를 우리는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생물 분류 단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종 단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불도그랑 테리어랑 둘이 결혼을 했어. 애를 낳았네. 그래서 불테리어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새끼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야? 같은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백인 여자친구랑 결혼을 했어. 우리는 얼굴 색이 다르지만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 그죠? 근데 그 아이가 또 애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다? 같은 종이다. 같은 종이다. 오케이? 내가 동물원에 있는 침팬지랑 결혼을 했어. 둘이 애를 낳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우리는 같은 종이다 아니다? 아니다. 같은 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말하고 당나귀하고 결혼을 하네. 근데 애를 낳았어. 네. 노새가 나와요. 근데 이 노새는 번식 능력이 없어. 오. 고자예요. 네. 노새가 고자라니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노새는 번식 능력이 없네. 새끼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말과 당나귀는 같은 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같은 종이 아닌 거예요. 새끼를 낳을 수 있지만 그 새끼가 새끼를 또 말이 이상하네요. 자, 자식을 낳을 수 있지만 그 자식이 자식을 낳을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식을 낳을 수 없으면은 걔네들은 같은 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오케이. 별표 또 한 번 이거 외워주세요. 종속, 과목, 강문, 개. 가장 제일 작은 단위가 뭐라 그랬니? 종. 방금 얘기한 종이에요. 자, 같은 종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번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게 같은 종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속이 있고 그 위에 과가 있고 목, 강, 문 제일 큰 단위가 개예요. 우리는 개와 종을 배울 거예요. 중간의 단계는 그냥 기억만 좀 해주세요. 보시면 고양이를 가지고 얘기를 했네. 고양이 종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가 고양이 속인데 고양이 속 안에는 고양이랑 비슷한 형태를 가진 애들이 모아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양이과라고 있어요. 고양이과. 자, 보시면은 그리고 식용목이 있네요. 스라소니와 늑대가 보이니? 스라소니와 늑대. 스라소니는 고양이와 같은 과예요. 근데 늑대는 같은 과는 아니고 같은 목이에요. 누가 더 윗단계야? 목이 더 윗단계죠? 목이 더 윗단계죠? 어디가 몰라? 자, 그럼 고양이 입장에서는 누가 더 가까운 사이야? 그렇죠. 스라소니가 더 가까운 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유형관계, 멀고 가까운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고양이는 늑대보다 스라소니와 더 가까운 종이에요. 이런 식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이게 멀고 가까운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유강, 척삭 동물문, 그리고 동물개 이렇게 구분을 해요. 네, 성게도 동물이죠. 동물개에는 우리도 있어요. 오케이? 동물이면 다 동물계에 속하는 거죠. 식물도 있어요? 뭐라고요? 동물계. 뭐가 있다고요? 식물도 종속, 과목, 강문계가 있어요. 당연하죠. 식물은 식물계라고 또 따로 있겠죠. 우리는 동물계에 속하는 거고요. 자, 이제 개는 그 뒤에서 배울 거야. 멀고 가까운 관계 보기. 갈매기, 박쥐, 다람쥐를 번식 방법으로 얘기하면 갈매기는 알을 낳지만 박쥐와 다람쥐는 새끼를 낳아요.
뭐야 처음 듣는 얘기예요? 박쥐랑 아니요. 사람도 박쥐 알바자. 박쥐가 그러면 다람쥐 입장에서는요 근데 박쥐가 가까운 거야 갈미가 가까운 거야? 박쥐. 박쥐가 더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박쥐 입장에서는 갈매기가 가까워 다람쥐가 가까워? 다람쥐. 왜 갈매기 같이 날고 있는데 함께 하늘을 나는 종류들인데 제가 새끼를 낳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특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아 뭐? 근데 사람이랑 사람이랑 자 그 다음에 됐니 여기까지? 그러면 가장 큰 단위가 뭐라고요? 개. 개. 생물의 5개를 얘기를 할 거예요. 생물의 5개. 생물은 크게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로 구분을 해요. 자 이렇게 5개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때 핵의 유무, 세포벽의 유무, 세포수 광합성 여부 등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얘기를 할 건데 자 너희들 먼저 시간에 세포 안에 핵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세포 안에 핵이 있다라고 배웠죠. 자 이렇게 세포 안에 핵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핵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네? 핵이 없는 애들을 우리는 원생생물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원생생물계 누가 있나 보세요. 대장균, 젖상균, 포도상구균, 충치균, 염주, 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균이 바로 여기에 속해요. 자 얘네들은요 단세포 생물이에요. 세포벽이 있어요. 자 대부분 광합성을 하지 않아요. 근데 광합성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그러니까 원핵생물계를 구분할 때는 뭐냐? 세포 안에 핵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원핵생물계는 세포 안에 핵이 없는 거예요. 원핵생물계는 됐니? 자 그런데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핵이 있어요. 핵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동물계, 식물계부터 얘기할게요. 식물계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식물이에요. 식물 뭐하니? 자라요. 자라요.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죠. 그 다음 뿌리, 줄기, 잎과 같은 기관이 발달돼 있어요. 식물은 세포가 세포벽이 있죠. 그리고 다세포 생물이죠.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됐나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물 그 생물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동물은요. 동물은 어떻게 돼?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어요. 만들어요. 꼭 먹어야 되죠. 자 그래서 다른 생물을 먹어서 양분을 섭취하고요. 그래서 그걸 먹기 위해 운동성이 있죠. 자 운동성이 있으면서 기관이 발달돼 있어요. 자 그리고 세포벽이 없죠. 다세포 생물이죠. 이게 동물이에요. 식물 동물은 구분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 균계로 갈게요. 균계. 균계. 야 균계라고 해가지고 여기 지금 세균들 있네요. 얘네들 자 대장균, 젖상균, 이런 충치균 이런 것들을 균계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나 여기 균계에서 나오는 애들은 누굴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버섯. 버섯, 곰팡이를 얘기를 하는 거야. 버섯과 곰팡이들. 자 버섯과 곰팡이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대부분이 실 모양의 균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균사. 그래서 균계예요. 균사라고 하는 실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있네요. 버섯 몸은 균사로 이루어져 있다. 균사는 세포벽에 있는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균사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애들, 이런 것들을 균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네들은 광합성을 하니 못하니? 버섯 광합성 한다 못한다? 못해요. 버섯을 가지고 식물이라고 말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자, 버섯은 식물이 아니에요. 균계예요. 알겠죠? 자, 버섯 마트에서 살 때 얘는 식물이야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버섯은 광합성을 못 해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버섯은 죽은 걸 죽은 거. 분해해서 먹어요. 죽은 생물이나 배설물을 분해해 가지고 양분을 얻어요. 그래서 버섯 키울 때 어떻게 해? 죽은 나무에 키우죠. 죽은 나무에. 오케이? 그리고 세포벽이 있고요.
역시 다세포 생물이에요. 물론 효모처럼 단세포도 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곰팡이도 마찬가지야. 곰팡이 같은 경우에도 요런 균사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원생생물계는 뭐냐? 원생생물계는 균계도 식물계도 동물계도 아닌 애들을 원생생물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이 식물로 잘못 알고 있었던 대표적인 아이 중에 누가 있냐? 미역, 김, 다시마 이런 것들. 자, 김은 식물이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예요. 자, 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생생물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김이나 미역이나 다시마는 팔에는 광합성 하니 안 하니? 해요. 광합성 한다 안 한다? 해요. 광합성 해요. 해요? 해요.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면 식물이야 라고 말하면 안 돼. 광합성 하는 애들 중에 식물이 아닌 애들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 균계, 식물계, 동물계에 속하지 않는 거고요. 대부분 단세포지만 다세포도 있어요. 자, 세포벽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기관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광합성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먹이 먹는 애들도 있어요. 특징들이 흐리멍텅하죠. 약간 좀. 네. 그죠? 자, 그럼 미역이나 김, 다시마 이런 것들은 왜 식물이 아니냐? 쟤네들 물속에 있으면서요.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이렇게 기관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식물이라면 기관이 발달되어 있어야 돼. 뿌리, 줄기, 꽃, 열매 이런 기관이 발달되어 있어야 돼. 근데 쟤네들은 기관이 안 발달되어 있어. 그래서 식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쥐심벌레, 아메바, 유굴레다 이거 단세포 생물이에요. 단세포 생물. 근데 핵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원생생물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니? 자, 그래서 원생생물계는요 이렇게 먹이를 먹는 애들도 있고요, 광합성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분리를 한 거예요. 핵이 없으면 원핵생물계 끝. 그죠? 자, 그 다음에 균계, 식물계는 광합성을 하면서 세포벽이 있으면서 그 다음 다세포인 애들. 동물계는 광합성 안하고 다세포인 애들. 그 다음 균계는 광합성 안하죠. 그 다음에 세포벽이 있고 대부분 다세포에 속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 구분할 수 있으시면 돼요. 지금은 요게 좀 힘들 거니까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요렇게 돼 있죠. 야, 여기 찢어져 있는 거 뭘 의미할까?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반반 개념은 아니지만 하는 애도 있고 안 하는 애도 있다, 그런 개념이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 빈칸이랑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자. 빈칸하고 문제 해보도록 하자. 자, 1번의 생물 분류죠. 종, 속, 개, 원핵, 균. 그렇지. 자, 1번은 번식, 다른이죠. 종속, 강문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3번은 XXOO죠. 없다. 4번은 없다, 있다, 있다, 안 한다, 한다죠. 3번 이것만 돼 있는데 균계는 그럼 안 한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안 한다면요? 네, 그 광합성 안 한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한다 아니니까. 안 한다는데 할 수 있냐고요? 안 한다는 건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예 못한다는 거랑 다른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네, 못한다고 해도 돼요. 괜찮아요. 자, 또 질문 뭐? 3번에 3번이요. 3번에 3번에 3? 네. 강에 속하는 생물은 모두 같은 문에 속합니다. 누가 높은 거야? 종, 속, 과목, 강, 문, 개잖아요.
강에 속하는 애들은요 모두 같은 문에 속한다. 문이 강보다 작은 개념이에요. 강이 더 큰 개념이에요. 저건 목이고. 아, 목? 저건 목이고. 아, 문 어딨니 문을 그럼? 물어보는 건데 강 앞에 있어요. 아, 여기죠. 문. 자, 문이 가장 더 큰 개념이에요. 오케이? 문이 큰 개념이니까 강들이 여러 개 있어도 얘네들은 이 안에 속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자. 완접센 특강 탐구 자료 핵이 야 핵이 있냐 없냐. 핵이 없으면 원액생물. 원핵 생물계죠. 그 원생 생물계하고 원핵 생물계를 헷갈리면 안 돼. 그걸 제일 많이 틀려와요. 자, 핵이 없다. 원핵 생물계. 그 다음에 균사로 되어 있으면 누구야? 균계. 그렇죠. 균계죠. 균계. 그 다음에 기관이 발달하였는가? 예, 아니요. 자, 균사로 발달하지 않은 것 중에서 기관이 발달한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발달하지 않은 애들이 있네요. 발달하지 않았으면은요 원생생물계에 속해요. 원생생물계들은요 기관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는 애들은 식물이라든가 동물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발달된 애들 중에 광합성을 하면은 식물, 광합성을 안 하면은 동물계에 속해요. 자, 그래서 뭐 미역, 핵이 있어요. 세포벽 있어요. 세포수 다세포예요. 광합성도 해요. 근데 기관은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생생물계에 속하는 거예요. 자, 꿀벌 같은 경우 뭐 소나무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디에 속하는지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그렇다면 원생생물계와 다른 계를 구분하는 거는 핵이죠. 핵. 세포의 핵의 유무예요. 핵의 유무. 그 다음 균계와 원생생물계를 구분할 때는요 균사죠. 균사. 그 다음 식물 동물 구분할 때는요 광합성 가지고 하면 되죠. 다 했네요. 핵심 문제. 자, 43쪽까지 한번 싹 다 풀어보도록 하죠. 지금 풀어요? 싹 다 풀자. 앞에 하면 되죠? 이거 앞에 보면서 해야 돼. 당연히 내용 보면서 하세요. 찾아가면서 꼭 풀어주세요. 자, 채점하자. 1번에 5번, 2번에 3, 3번에 2, 5, 4번에 3, 3이 5번에 5. 6번에 2, 7번에 4, 8번에 2, 5, 9번에 3, 10번에 기억이 식육목, 니은은 포유강. 인간인데 그 순서대로 그냥 식량목 그거 들어가지고 맞는 거죠. 글씨 엉망진창이네. 11번에 3, 12번에 1, 13번에 1, 14번에 4, 15번에 5, 16번에 3, 17번에 4, 18번에 2, 5, 18번에 뭐요? 2번, 5번, 19번에 2번. 한참 남았는데 그죠? 자, 5번에 보자. 5번에 보시게 되면은 한 종류의 핀치무리가 변이가 있었다. 여기 지금 모양이 다른 애들이 있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먹이를 먹다 보니까 더 많이 살아남는 애들이 생기고 그 애들이 자손을 남기게 되는 거죠. 즉 변이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종류가 다양해진다라는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5번이고요. 자, 6번부터 11번까지 중에 질문. 좀 많은데? 8번 또 11번. 11번 또 말해야 돼요? 틀렸으면 얘기해. 7, 8, 9, 11이요. 실무는 조금. 뭐라고요? 아, 나 이거 헷갈렸어. 7, 8, 8, 9, 11이요. 아, 근데 솔직히 7은 지금 너무 실수여가지고 이해 갔는데. 7은 이해됐어? 네, 솔직히 잊었어. 아, 이 저거 엄청난 말이야. A와 D 7은. 그 다음 B, C, E. 아, 그 진짜 이 더듬이가 없었어. 네, 자 8번으로 갑시다. 자 8번에 같은 종의 애들은 속에 속하겠죠? 같은 종이면 당연히 같은 속에 속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같은 종의 생물은 짝짓기가 그쵸 2번 5번이죠. 그래서 이거 틀린 사람 뭐니? 뭐야 왜 틀렸어? 하여 자손을 낳을 수 있으면 자손을 낳아야지. 쌤이 그때 그 새끼라고 하시다가 새끼만 낳는다고 다 그 새끼가 같은 새끼들이 아니여? 쌤이 그 새끼라고 하셨다가 어감 이상하다고 하셔가지고. 부자 얘기도 나오고.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새끼가 있어야 돼. 자 또 9번에 자 9번은 옳지 않은 것. 3번에 C에 속하는 생물은 같은 B가 더 작은 개념이지 않니? 이거 누가 틀렸니? 저요. B가 더 작은 개념이지 않니? 네. B가 C에 속하는 거지 C가 B에 속하는 건 아니죠. 네. 자, 그 다음 11번에는요 옳지 않은 것. 3번에 여우는 개보다 호랑이와 가까운 동물이다. 여우 어딨니? 여기 있죠. 자 여우하고 호랑이를 보시게 되면은요 어디까지 똑같니? 여기까지 똑같고요. 그 다음에 개과잖아요. 그죠? 과까지 개랑 똑같죠. 그러니까 여우는 개하고 더 가까운 거예요. 네. 자 12부터 17까지 중에 질문. 이거 별로 없어. 13, 14. 아 저요. 13, 14 또 17이요. 15랑 17 또 16번도 또 12번 있는 사람. 자 13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5개 중 하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랬는데요 균사로 되어 있다. 이거 하나만 봐도 균계라는 거 나와야 돼요. 네. 오케이. 광합성 못하고서 배설물이나 죽은 생물에 기생해서 사는 애들. 자 균계 1번. 자 그 다음에 14번에 달팽이, 젖산균, 고사리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달팽이는 뭐 동물계라는 거 알아 몰라? 젖산균 균이라고 해가지고 균계라고 하면 안 되죠. 원핵 생물계죠. 세균이나 이런 개념은 원핵 생물계. 그 다음에 고사리는 뭐 식물계죠. 자 15번에 옳은 것은 5번. 집순벌레는요 먹이 먹어서 양분해요. 15번 질문인 사람 누구였니? 몇 번이라 했어? 저요 4번이요. 미역은 이게 발달하지 않아서 식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발달했으면 식물이죠. 기관이 발달하면 식물이라 그랬죠. 이거 기관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16번에 자 얘네들은 광합성 못하고 얘네들은 광합성을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광합성 하냐 안 하냐로 나뉘었잖아요. 그죠? 17번에 자 가가 원핵 생물계. 그러니까 A는 뭐에 대한 얘기야? 광합성 여부가 아니라 뭐예요? A는 여기 원핵 생물계 있고 나머지 묶였잖아. 그쵸? 핵의 유무죠. 핵의 유무. 자 그래서 4번이 돼야 돼요. 나는 원생 생물계고요. 나에는요 단세포도 있지만 다세포도 있어요.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거 다세포예요. 18, 19에서 질문. 18, 19. 18번이요. 18번. 18, 19 다요? 네. 자 18번 봅시다. 자 옳은 것 2번에 B는 아메바로 미역과 같은 게 속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E는 나비로 세포에 핵이 있는 다세포 생물입니다. 자
핵이 있는가 아니요 그랬어요. 자 여기 지금 아메바, 푸른 곰팡이, 나비, 충치균, 해바라기 이 중에서 A에 속한 애가 누구겠니? 핵이 없는 애. 원엑스. 충치균. 자 충치균은 뭐에 속하니? 원엑스. 그래서 틀렸죠. 자 단세포 생물인가? 예 했어요. 자 아메바가 단세포 생물이에요. 자 그리고 아메바는 무슨 개에 속해요? 원생생물계, 즉 미역과 같은 개예요. 균사로 되어 있는가? 예. 푸른 곰팡이가 균사로 되어 있죠. 스스로 양분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아니요, 못 만들어요. 광합성 못해요. 못 만들어요. 자 광합성을 하는가? 예. 해바라기 광합성하죠? 네. 버섯하고 같은 개는 아니죠. 버섯은 균계예요. 자 19번으로 가서요. 19번에 옳게 짝지어진 것 우산 이끼 해파리 라고 되어 있고요. A는 예 버섯 아니요 나머지. 자 버섯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균사가 있냐? 그죠? 예 균사가 있으면은 버섯이죠. 광합성 하는 자 예 안되죠. 광합성 안돼요. 세포벽은 다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저기 뭐야 우산이끼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에 우산이끼하고 해파리의 차이점. 자 광합성을 하는가? 우산이끼 광합성 하지요? 네. 자 해파리는 광합성 못해요. 근데 운동성으로 따지면 안되죠. 우산이끼가 예잖아요. 그죠? 운동성이 있는가? 예 했으면 안되죠 그거는. 그래서 2번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네. 오케이. 자 20번에는요 말과 당나귀는 다른 종이죠. 자 노새가 번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21번은 뭐니? 호랑이. 호랑이죠. 고양이는 호랑이랑 가깝죠. 고양이 과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22번의 공통점은 세포에 핵이 있을 거고요. 세포에 세포벽도 있어요. 그죠? 근데 차이점은 광합성을 하니 안 하니죠. 표고버섯은 못해요. 균계와 식물계입니다. 표고버섯은 균계 원생이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특징을 얘기를 해주는 게 맞아요. 5개에서 나눴었는데 뭐 얘는 균계고 얘는 식물계인 거는 뭐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정확하게는 서술을 할 때. 자 실력업으로 가보자. 자 1번에 몇 번? 5번. 5번이죠. 자 2번에는요 태풍에서 바람을. 섬에서는 발바닥 넓은 동안에 살아남기 유리해서. 태풍. 발이 큰 태풍이 와서 땅에 붙을 수 있는 무마뱀이 요리했다. 발이 큰 변이가 살아남았다. 오케이. 자 발바닥이 더 넓거나 좁은 변이가 있었는데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넓은 애들이 더 많이 살아남았죠. 넓은 애들, 발바닥 넓은 애들이 태풍이 지나고 나서 발바닥 넓은 애들이 더 살아남았기 때문에 발바닥 넓이가 커졌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3번에는 뭐겠니? 3번에 3번 4번에 3번이에요. 와 실력은 답을 보니까 앞에 10을 몇 번? 그 4번이요. 4번에 왜 3번이냐고요? 네. 자 4번에 보세요. 옳지 않은 것이니까. 옳지 않은 것의 세포벽의 유무로 다와 라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나 라는요. 자 다는 뭐예요? 식물계죠. 라는 균계예요. 둘 다 세포벽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포벽 유무로 구분할 수 없어요. 아. 둘 다 세포벽이 있어요. 바로 그냥.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까?